오오오오오! 내 다리 자기네들 책임 와이 뭐. 내 다리를 누가 책임질 낀데. 아이고 오늘따라 와 이래 몸이 안 따라주노. 이 한 포대만 더 싣고 가야 되겠다. 이 뭐고? 이거 어떠셨노? 아 이거 불량이가 이거 아까꾸로. 아 오늘 집에 일찍 갈랬더만 일찍 살았네. 아이고. 아 배고파라. 집에 가야 되겠다. 오오오오오! 아저씨. 여보, 괜찮나? 아프다. 어쩌노? 어쩌다가 사고가 났노? 자전거 타고 집에 오는데 도로 공사를 하더라고. 자전거 도로에 고무호스가 있는 게 그걸 못 보고 걸리가 넘어졌다 아이가. 아니, 거기 고무호스가 왜 있노? 뭐 위험 표시 같은 거 없더나? 없더라. 통제하는 사람도 없고? 아이 있었으면 자전거에서 내려서 왔지. 사람들이 참. 아니, 공사를 하면 위험한데 뭐 표시 같은 것도 안 해놓고 참. 진짜 속상해 죽겠네. 이거 건설사에다가 손해배상 해달라고 해야겠다. 사람이 수술까지 받고 이 지경이 됐는데 찾아오지도 않노. 참, 기가 차서. 저는 그날의 사고로 인해 목을 다쳤고 그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졌습니다.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를 받았지만 호전이 없었고 결국 저는 하지 기능 장애 5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 큰 사고인데요. 발생했네요. 저는 행정사를 통해 건설사를 상대로 꾸준히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아, 많이 다치셨네. 예, 행정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안 그래도 계속 서류를 보냈는데 답이 없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난 저 좀 줬노. 내 다리 저거들 책임 아니 뭐. 내 다리는 이제 누가 책임지노? 네, 정말 예기치 않은 사고로 장애 판정까지 받은 김용섭 씨. 정말 어떡합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몸도 아픈데 네. 손해배상 문제로 인해서 머리까지 아픈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해결을 위해서 사건 정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섭 씨는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마침 김용섭 씨가 매일 다니는 자전거 도로 쪽에서 도로 보수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김용섭 씨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중 도로 위에 놓아두었던 고무 호스를 미처 보지 못하고 가다가 그만 호스에 걸려 전복 사고를 당해 지체장애 5등급 판정을 받게 되죠. 네. 사고 당시에 고무 호스가 놓여 있던 곳에 어떠한 경고나 주의 표지가 없었기 때문에
김용섭 씨는 행정사를 통해 건설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하지만 건설사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드라마 상으로 봤을 때도 도로공사를 진행했던 건설사 측에 좀 책임이 있어 보이거든요.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네, 김용섭 씨 사고 당시 자전거 도로인 현장에 주의를 하라는 어떤 표지나 뭐 경고 문구를 설치해두지 않았습니다. 네. 도로 바닥에 설치가 되어 있었던 고무 호스에 보행자나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 그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건 그와 같은 주의나 표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건설사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것 같습니다. 제가 사건을 좀 조사를 해봤는데 김용섭 씨 측에서는 행정사를 통해서 꾸준히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그리고 김용섭 씨가 건설사하고 통화를 했던 게 있는데 그래요? 그때만 하더라도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왜 건설사는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거죠? 그러게요. 네, 김용섭 씨는 그 건설회사의 담당 직원에게도 손해배상을 요청을 했었고요. 네. 손해배상이 들어오지 않자 행정사에게 이것을 좀 계속 청구하는 것을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담당 직원에게 이제 행정사가 전화를 했는데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았고 손해배상액도 확정되지 않았으니 좀 얼마를 지급해야 되는지 정해진 것도 없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네. 라고 말을 했었고 또 행정사는 치료비를 또 추산을 해서 그와 같은 손해액수를 대략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이메일로 또 보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또 담당 직원은 이 손해가 우리 때문에 난 것으로 보아야 되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또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는 사이에 어영부영하다가 사건 사고 이후에 3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지나버리게 됐습니다. 예. 시간을 끌면서 소멸시효 항변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좀 의심스러웠습니다. 자, 소멸시효 이게 어떤 건가요? 네, 우리 법에는 소멸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오늘은 소멸시효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네. 소멸시효라는 거가 이제 지나버리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채권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진정한 권리자라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은 재판으로 청구를 해도 인정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건설사의 부주의로 인해서 사실 자전거 전복 사고를 당했고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겼는데 이런 손해배상 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네, 당연히 있습니다.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인데요. 이 경우에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불법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그 권리를 인정받아서 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아니 지금 이제 3년과 10년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럼 이걸 어떤 걸 먼저 기준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게 먼저 도래한다 뭐 맞아요. 이런 게 있나요? 헷갈려요. 네, 이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네. 보통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 날이라는 건 모든 그런 불법 행위가 성립하는 그 요건을 다 알아야 되는 날로부터 기산을 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불법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게 되면 소멸시효는 완성이 되지만 불법 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그보다 먼저 도래하게 되면 소멸시효는 완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게 되면 안 날이 그 이후가 된다 하더라도 또 소멸시효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날로부터 3년과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소멸시효는 완성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설사 안날이 조금 늦었다 하더라도 발생한 지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 말이군요. 근데 요 지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언젠지 모르겠지만 행정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손해배상을 요구를 했단 말이죠. 이런 같은 경우는 거기서 소멸시효가 더 이상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상대방에게 한 번도 이행 청구를 하지 않고 그냥 권리에서 쿨쿨 잠만 자고 있었다라고 하면 소멸시효가
쭉 진행됐겠지만 네. 그와 같이 돈을 달라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또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에서 보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행정사를 통해서 손해 견적을 내서 이메일로 또 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있었는데요. 네. 이렇게 재판상 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 뭐 어떠한 형식이든지 상대방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것을 최고라고 하거든요. 최고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형식으로든 돈을 달라고 채무에 이행을 하면은 소멸시효가 좀 정지가 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시죠? 네. 그래서 재판상으로 소장을 내는 것과 네. 그냥 형식에 관계없이 최고를 하는 것은 좀 효과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재판상 청구로는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는 효과가 있지만 그냥 최고만 하는 것은 시효를 종국적으로 중단시키는 효력은 없고요. 네. 최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를 소장을 하여야 최고한대로 소급하여서 시효가 중단되는 그런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네. 와, 그럼 이제 김용섭 씨의 경우에는 중간에 행정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했기 때문에 최고가 있어서 이 소멸시효가 잠시 중단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이제 사연에서 보면 이 사건 사고가 2018년 7월 1일에 있었는데요. 그날 다치고 그날 입원했고 네. 그랬기 때문에 이날 손해를 알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날로부터 3년이 지나는 2021년 7월 1일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재판상 청구는 2021년 9월 1일에 했기 때문에 넘어갔네. 그럼 소멸시효가 3년이 지나서 완성이 됐다라고 보기는 조금 억울하죠. 그러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중간에 최고는 그 소멸시효의 중단 효과가 있기 때문에 김용섭 씨는 중간중간 채무자인 건설회사에 최고를 하였고 2021년 5월경에 언제 답변을 줄 것이냐라고 건설사에 또 행정사를 통해 물었던 적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재판상 청구를 한 시점이 2021년 9월 1일이기 때문에 이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내에 최고가 있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있어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김용섭 씨가 재판상으로 이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다행히 김용섭 씨는 건설사의 소멸시효 항변을 넘어서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야, 그건 다행인데 사실 이제 그 장애라는 것은 평생 남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후유증을 안고 살아야 되는데 과연 이 손해배상을 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사람이 다치게 되는 손해가 발생하는 데 있어서 우리 법원은 그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재산상 손해와 뭐 정신적인 손해를 나누어서 또 청구를 하고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우선 적극 손해라고 해서 입원비, 치료비 그리고 간호비 등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피해자가 취득할 수 없었던 그 수입 상당액을 일실 손해라고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안과 같이 장애가 또 발생이 되게 되면 신체의 노동 능력이 감소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게 몇 프로 감소가 되었는지는 또 신체 감정을 통해서 입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고려가 되어서 네. 손해배상 금원이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용섭 씨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은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김용섭 씨는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위에서 잠을 자시면 안 되고요.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치료비 내역 등의 증거를 잘 보전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병원에 오가는 그 교통비도 잘 챙기시면 배상액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날로부터 3년을 도과해서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신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한 입증하셔야 되기 때문에 앞서 최고하셨다라는 그 기록 역시 꼭 증거로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무자들은 시간을 끄는 방식으로 채무를 면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이 채권의 존재 여부를 좀 살펴보겠다, 조사해 보겠다라는 그런 이유로 시간을 달라고 해서 또 시간을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와 같이 말한 것을 좀 남겨두시면 법원은 그런 채권의 존부 자체를 조사하는 시간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시간을 달라고 했다, 뭐 조사하는데 좀
시간을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증거로 남겨두신다면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라는 것을 또 입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채무자의 사정을 봐주다가 억울하게 권리를 챙기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를 피하고 손해를 잘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도 세 분과 함께 법을 좀 쉽게 풀어봤습니다. 더 로이어 카카오 채널에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프로그램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또 다양한 의견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한번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날카로운 법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합시다!